안녕하세요. 저는 조달교육원에 근무하는 김하경 주무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조달교육원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제 설명이 멕시코 조달 역량 강화를 위한 조달 교육 시스템 개발 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교육원의 일반 사항 및 발전사, 교육시설, 그리고 교육훈련 과정에 대해 설명드린 후 2021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훈련 계획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전문기관으로서 화면과 같이 크게 4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기관 등에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의 구매, 공급 및 시설 공사를 위한 계약 및 공사관리 업무이고, 둘째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코넵스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 번째,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비축하였다가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비축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비해서 조달청은 비축기지를 만들어 원자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 물품과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19조 원 상당의 정부 보유 물품 관리와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공공조달 규모는 약 176조 원이고 조달청의 공공조달 집행 규모는 약 48조 원으로 전체 공공조달 계약 실적의 약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달 업무를 처리하고 정부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면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공공조달을 통해 각종 국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조달 역할이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조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조달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달교육원은 연간 2만여 명 이상의 교육생을 양성하는 공공부문 유일의 조달 전문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의 조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조달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교육원의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교육원장과 교육운영과 1개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직원 수는 36명으로 교육운영 인력이 12명, 교수요원이 12명, 기타 식당 운영, 차량 운행, 사무 보조를 위한 인력이 12명 있습니다. 자체 교수 인력으로는 다양한 강의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강사풀을 관리하여 필요한 강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직원 중에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활용한 사내 강사 220여 명과 소양 과목 등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4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사 풀 관리는 일단 조달교육원 강사로 섭외가 되면 강사 풀에 등록이 되고, 이후 주기적으로 강의 실적이나 교육 설문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강사 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조달교육원 운영 예산은
2021년도 기준 약 17억 원이고 기본적인 기관 운영비, 자체 교수요원 상용 임금 등을 포함한 조달 전문교육 운영비, 교육 수입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재 인쇄비, 외부 강사료, 임차료 등의 수입 대체경비, 교육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을 제외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직원에게 교육비를 받고 있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모든 교육생에게 기숙사비를 받습니다. 조달 전문 교육 훈련과 관련된 수입에서 강사료, 인쇄비, 임차료와 같은 관련 지출을 제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도표와 같습니다. 우리 원은 교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훈련에 대한 교육생 피드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교육 설문을 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외부 리서치 기관을 통해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과목 편성,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강의실, 식사, 기숙사 등의 교육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 강사 전문성 및 강의 스킬 등의 강사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정보 제공 및 교육 신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차기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장기 개선 사항은 연 교육 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조달 교육원이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1949년 외국 원조물자에 관한 사무를 위한 임시외자국이었다가 1961년 독립기관인 조달청을 설치하여 내자, 외자, 시설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달교육은 1985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외자구매, 원가계산 교육을 시작하여 1986년에는 수요기관까지, 2009년에는 조달업체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였고 조달 전문 교육 분야도 물품, 용역, 물품관리 등으로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 조달 분야 전문교육 훈련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고 전문교육시설을 갖춘 건물을 임차하여 조달인력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직제상으로도 독립된 지금의 조달교육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달청 본청이 있는 대전 지역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교육생 현황 그래프입니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보다 30% 증가된 29,525명을 교육했고 이 중에는 수요기관이 13,385명으로 45%, 내부 직원이 11,309명으로 39%, 조달업체가 4,829명으로 16%를 차지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원격 교육 체계를 갖추고 2020년 5월부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조달 전문 교육의 지속성을 이어나갔으며 지금도 방송 설비 및 운영 프로그램을 추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했던 2020년 1월부터 4월 기간 동안은 조달 전문 분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교육원 소속 전임 교수 9명을 활용하여 전화를 통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팀을 운용하였고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 발간을 통하여 이론에서 실무까지 알기 쉽게 풀이한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55편의 교과목을
8월에 편찬하고 해당 내용을 조달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육 방식별로는 집합교육에 9,563명, 이러닝에 19,728명, 전화외국어 교육에 232명이 수강했습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과정에서만 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만 교육 효과 측면에서는 집합교육이 이러닝에 비해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집합교육생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달 업무 종사자의 업무 처리 능력 배양을 통한 공공조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 수요기관과 민간업체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기숙사 등 교육시설과 운영 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달 전문 교육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교수 요원 및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생의 니즈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교육 수료자는 17,741명으로 2001년도 계획 인원인 25,150명의 70%를 달성한 상황이고 현재 추세로 본다면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러닝 교육 수요에 대비해 앞으로도 수요기간 맞춤형 교육을 지속 발굴하고 조달 전문 기본 교육을 수요기관과 중소업체에 폭넓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의 장점은 조달 업무 전반에 관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업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원의 위치는 경상북도 김천이며 강의동과 기숙사동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강의동에는 5개의 일반 강의실과 2개의 전산실, 3개의 분임도의실과 대강당 등이 있습니다. 전산실에는 100대의 데스크탑 컴퓨터가 설치되어 코넵스, 이용 실습이 가능하고 일반 강의실에서는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하여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의 강의실에 전자교탁과 카메라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전용 강의실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기숙사동은 72개의 방과 식당, 체력 단련실, 세탁실, 탁구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일반 강의실의 모습이고 교육동 3층에 있는 분임도의실입니다. 대강당의 사진이고 올해 5월 3주간 집합교육으로 진행한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조달 청장님이 강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강당에서 총 32명의 9급 예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이틀에 한 번 소독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국정과제, 조달 전문교육, 그리고 일반 소양 등에 대해 95시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 후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성적 순서대로 6월에 정규 임용되었습니다. 네, 같은 대강당의 사진이고요.
마지막 주 학습 평가가 끝난 뒤 차장님께서 방문하셔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전상 강의실은 1층, 2층에 각 하나씩 있고 보시고 계신 사진은 신규 교육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법, 실습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숙사동의 숙소입니다. 대부분이 2인 1실이고 1인실도 6개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집합교육이 있을 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조달교육원의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조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교육 방식은 조달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인 이러닝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체 교육생 29,523명 중 집합교육생은 9,563명으로 32%, 이러닝 교육생이 19,728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조달청 직원 대상 교육과정이 3개, 수요기관 대상 교육과정이 26개, 조달업체 대상 교육과정이 5개, 기타가 14개, 총 48개 과정을 연간 240회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대상별 집합교육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크게 3가지, 기본교육, 국정과제 교육, 정보화 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직원 경력 단계별 기본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신규 직원 과정, 6, 7급 승진자 과정, 5급 초급 관리자 과정, 4급 중견관리자 과정이 있으며 경력 단계별로 해당 직급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기본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국정과제 교육은 청렴교육, 비상대비 및 보안, 갈등관리 과정 등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공유, 전파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기관 대상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교육원 교육과정의 대부분은 수요기관 과정이고 집합교육 과정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 과정은 교육생 대부분이 수요기관 직원이지만 조달청 직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 용역, 시설공사, 코넵스 이용 등의 조달 전문 교육 과정과 소양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물품 구매 용역 과정은 조달 업무 경력에 따라 계약 입문, 계약 실무 등 수준별 교육 과정과 물품 구매, 용역, 협상 계약 등 업무 분야별 교육 과정,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을 위한 수요자 직무 맞춤형 과정, 사례를 통해 물품 구매 계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물품 구매 계약 과정, 각종 계약 방법별 공고서 작성 역량 함량을 위한 공고서 작성 실습 과정 등으로 교육 과정을 구분하여 총 9개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교육 과정은 업무 단계별 4개 과정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을 위한 1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사 발주에서 계약 체결까지의 전 과정을 학습하는 계약 실무 과정,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공사 원가 계산 과정, 공사관리 실무 과정, 정부계약 하도급 지킴이 이용 실습 과정,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을 위한 수요자 직무 맞춤형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교육 과정은 나라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용역, 공사계약의 입찰 공고 단계에서부터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코넵스 이용 과정이 있습니다. 조달 업무 전 과정이 코넵스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코넵스 이용 실습 교육에 대한 교육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약 21회 정도 실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향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의 과정으로는 외자구매 계약 실무, 물품 관리 일반 및 RFID 시스템 사용 실무, 국유재산 관리, 조달 송무 및 유권 해석 등 다양한 조달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 송무 및 유권 해석 과정은 계약 법규 유권 해석, 계약 해지 및 부정장 제재 등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조달 전문 교육 이외에도 업무에 지친 대민 업무 담당자를 위한 힐링 캠프 과정과 기획력 향상 등 소양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의 경우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연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조달청과 수요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조달업체 대상 교육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업체가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는 기본교육 과정과 마스계약, 국제입찰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우수제품 신청, 품질보증 조달 물품 지정제도 등 조달업체와 관련된 조달 제도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혁신지향 공공조달 실무, 벤처나라 등록 및 이용, 하도급 지킴이 이용 실습, 이발주 시스템 이용 실무, 건설공사비 적산 실무 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러닝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개, 그리고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3개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 과정으로는 물품 용역 계약 기본, 시설공사 계약 기본, 국유재산 관리 기본, 외자 계약 기본, 물품 관리 기본, 벤처나라 구매 기본 과정이 있고 조달업체 과정은 우수조달 물품 지정제도, 다수공급자 제도 기본, 벤처나라 구매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닝은 집합교육보다 교육 내용이 쉽고 단순한 입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교육훈련 주요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올해 조달교육원은 우수한 조달 전문가 양성, 국제 경쟁력 있는 조달업체 육성 지원이라는 2가지 목표를 위해 3가지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수요자 중심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재개발 인프라 조성, 교육훈련기관 인재개발 기능 강화가 그 3가지 추진 전략이고 다음 화면에서 각 전략별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한 수요자 중심 교육입니다. 조달청 및 수요기관 직원의 공직가치 함량 및 국정과제 실행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호국 전통문화 등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 및 공직관을 함양하도록 하는 등 기본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의 의미와 필요성,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실천력 담보를 위한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 중립 실현 교과목을 편성,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이해도를 제고하는 교육과 불공정 행위 인식 개선을 위한 과목을 편성하여 미래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조달청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조달정책 공유, 전파 교육을 강화하고 조달 전문기관으로서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핵심 업무 기능을 집중 교육하는 조달청 직원 대상 조달 전문 핵심 역량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교육생의 니즈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신설 또는 개편하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요가 많은 과정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 나스콘 다수공급자 계약 실무 과정과 혁신지향 공공조달 실무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혁신기업의 혁신조달 참여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업체 교육 수요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한 중소신생업체 지원을 위하여 기본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원거리 지역 조달업체를 위한 지역방문 교육을 편성하고 창업벤처 기업을 위한 벤처나라 등록 이용 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정책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재개발 인프라 조성입니다. 늘어나는 이러닝 교육 수요에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러닝 교육 환경을 완비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교육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시간 비대면 교육에서의 학습 시간 산정과 출석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법령제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러닝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비대면 교육 시대를 맞아 투트랙 방식 운영으로 전환하여 전반적인 조달 전문 교육 여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직장 내 비정형 학습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집합교육, 이러닝 등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멘토링, 코칭, 연구 모임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정형 학습을 활성화하고 학습 실적 인정 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교육훈련기관 인재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교수요원의 강의 스킬 향상을 위해 강사 스킬 향상 과정 등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수요원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수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생 의견을 매월 확인하고 반영하는 등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환류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당이나 기숙사와 같은 교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타 교육기관과 공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소통하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달교육원 소개 및 조달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